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반에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이 됩니다. 포토라인 앞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이제 나타날 건데요.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5번째 검찰 포토라인에 쓰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그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이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와, 강 기자 어마어마하게 벌써부터 분주하군요. 저게 오후 2시 상황인데요. 오후 2시에 모든 언론사가 일괄적으로 자리를 잡게끔 약속을 하고 이렇게 포토라인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지금 앉아있는 상황인데요. 그 외에도 중계 부스도 상당히 미리 좀 며칠 전부터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밖에는 이제 당일날 되면 경찰 버스가 좀 더 세워질 것이고 취재진에게 신분증을 일일이 검사하면서 보안을 강화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앙지검 오늘 모습은 이렇고요. 자, 그렇다면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습인데 자택 앞의 풍경은 어땠습니까, 노 기자? 네, 지금 보시면은 저기도 좀 태극기가 내걸린 게 조금 이제 특별한 모습인데 태극기가 내려져 있고 저렇게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뭔가 좀 혹시 모를 어떤 지지자라든지 아니면 반대 집회 같은 것들이 또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불상사를 대비해서 펜스도 쳐져 있는 상태고요. 저기 역시 취재진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사실 자택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과 검찰청 사이의 거리가 4.7km밖에 안 되는데요. 저기서부터 동선이 새롭게 이제 짜져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취재가 사실상 저기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에도 자리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 취재진이 모여서 좀 저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제가 짧게 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서 뭔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글쎄요. 국민한테 어떻게 짧게 메시지를 남기고 청사 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정치 보복이나 이런 메시지일까요? 저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일관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20가지 정도의 지금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또 측근들을 통해서도 지금도 그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했던 것처럼 본인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고 보수 진영에 대해서 공세를 가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저는 얘기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바뀐 행보라든가 메시지가 없습니다. 물론 검찰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말 엄청난 증거들과 관련 자료 또 증언들을 축적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과연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 헌정사상 5번째 선언 대통령 모습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서울중앙지검 9시 반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되고요.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있는 1001호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1001호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 비밀이 있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큰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볼까요? 네, 1년 만에 다시 서울중앙지검의 10층이 좀 중요한 공간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이쯤에 10층 건물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1년 전입니다. 거의 1년 전인데 지난해 3월 21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곳에 향했던 적이 있죠. 당시의 모습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10층에 본인을 위해서 마련됐던 1001호 조사실로 향하게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바로 1001호 조사실을 이용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한번 준비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1년 만에 그 전직 대통령 조사를 위해서 다시 문이 열리게 되는 1001호인데 이런 구조로 좀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1001호와 1002호가 옆에 같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곳은 조사실이고 이곳은 휴게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부장검사들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들이 앉은 책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변호사가 함께 이렇게 배석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변호사가 기다렸다가 여기서 함께 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잠시 쉬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1001호 조사실에도 이렇게 탁자가 놓여 있고요. 만약에 좀 깊게 휴식을 취하고 싶다거나 식사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1002호실로 이동을 해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사실은 내일 이 전 대통령 조사 때문에 10층이 상당히 삼엄하게 경비를 서게 되는데 이런 구조더라고요. 철문으로 이 일대의 어떤 접근은 다 할 수 없게 막게 되고요. 1001호 조사실, 1002호 조사실 외에도 이렇게 경호원 대기실과 변호인 대기실 등으로 이 일대는 모두 통제가 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001호라서 사실은 모든 게 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1002호에서 티타임을 갖고 조사에 본격적으로 임하게 되는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본인의 수사를 총괄했던 노승권 1차장과 티타임을 가졌고요.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한승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
인사와 티타임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영상 녹화를 거부해서 실제로 녹화는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내일은 영상 녹화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2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도 조사받을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노 기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 뭐 끝으로 하나 좀 질문 드릴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좀 저는 저 포인트를 좀 보고 싶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조사하는 걸 영상 녹화하는 걸 동의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의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동의했다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만큼 본인이 좀 뭐 자신이 있다 뭐 이런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입장이 이미 확고하게 서 있다. 다시 말해서 예.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미 부인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겠지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것은 나는 당시 알지 못했다. 나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고 사실은 측근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돌릴 가능성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측근들이 돌아섰던 이유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과의 관계 모든 부분을 사실은 부인하고 있고 그 책임이 이제 측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 때문에 측근들의 이제 여러 가지 진술이 나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20가지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저는 다 부인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다 부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더라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절할 것이기 때문에 영상 녹화를 하더라도 본인이 믿을 것은 없다. 당시 그리고 뭐 김주성 실장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만이 알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부인 전략 이것으로 일단은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영상 녹화에 동의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뇌물 등 20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내일 아마 장시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정치데스크 시간에도 내일 이 소식을 잘 챙겨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1분 후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